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실화입니다. 저는 3개월 만에 7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었습니다. 고3 1학기까지 내신 등급도 그렇고 모의고사 등급도 그렇고 잘 보면 5, 6등급, 못 보면 7등급 이 정도로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저에게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시 파이터였는데 문제는 정시도 가망이 없었죠. 왜? 5, 6, 7등급인데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너무나도 부족한 점수였죠. 그리고 저는 수능 때 단 6문제만을 틀리면서 고려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시 원서라는 걸 태어나서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EBS에서 제 학창 생활을 다큐멘터리를 찍기도 했어요. EBS 나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몇몇 학생들 촬영을 좀 했었는데 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세연이가 짐을 쌉니다. 방학이라고 해도 고3 방학이니까 일반 방학과는 다르죠. 저를 왜 찍었냐? 공부를 잘해서 찍었냐? 당연히 아니죠. 왜? 평균 등급이 한 6, 7등급이니까. 그럼 저를 왜 찍었냐?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였어요. 되게 환경이 좋은 학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다. 정말 얘는 진짜 놀 거 다 놀면서 그런 학생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제가 선정돼서 저를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요, 다른 학생들은 공부하는 모습이 다 나오는데 저는 공부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촬영 기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단 3개월 만에 역전을 해서 1등급을 따냈습니다. 이건 신화도 아니고요, 전설도 아니고요,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기서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 원래부터 베이스가 있던 게 아니냐? 노베이스가 아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3개월만 할 수가 있냐? 아니에요. 왜냐면 베이스가 있었다면 적어도 모의고사에서 6등급, 7등급을 맞진 않았겠죠. 내신이야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모의고사나 학평 같은 데서는 좀 잘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두 번째, 그냥 머리가 좋았던 거 아니냐? 너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남들보다 빠르게 공부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부머리에서만큼은 저는 정말로 재능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공부머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뭔가를 암기하거나 뭔가를 반복 연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고역이었고 또 그런 거에 되게 적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 등급 같은 것도 많이 꼬라박긴 했고요. 다만 적어도 저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략과 통찰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없고 공부머리가 그렇게 좋거나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아니에요. 이 학생이 지금 한 7등급, 6등급 전전하는 이 학생이 수능에서 올 1등급을 맞고 싶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라, 남들이 잘 시간에 공부를 해라, 남들 밥 먹을 시간에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내용을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 학생이 1등급 맞을 수 있을까? 하면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심지어 이제 저조차도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은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역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맞는 성적보다 더 높은 성적, 다시 말해서 지금 2등급이라면 1등급을 또는 6등급이라면 2등급, 3등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후발주자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앞에 이미 여러분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이미 포진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야? 수능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누구는 3개월 공부하고 누구는 6개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 안에서 똑같은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역전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머리가 엄청 좋아, 천재야,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다 알아. 그러면 되죠. 가능하죠. 그런데 아니잖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뭐야? 저 사람들 하는 방법 대신 다른 수단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있었으면 누구나 쉽게 했겠지. 그죠? 누구나 그걸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노베이스 상태에서 바로 1등 됐다, 2등 됐다, 이게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요. 무엇이냐? 국어로 이제 한정해서 말해볼게요. 1등급이나 2등급 맞는다 하는 거는요, 국어 실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어 시험을 잘 봤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어 실력과 시험 점수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하지만 둘이 완벽히 연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국어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뭡니까? 수능이죠. 그죠? 여러분이 내신으로 수시 갈 거라면 다른 얘기겠지만, 저도 수능 정시 파이터로 한정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수능을 잘 보고 싶어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서 역전하고 싶죠. 나를 무시했던 선생님들, 나를 공부 못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코를 짓눌러주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죠. 그게 여러분의 욕망일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포커스는 점수를 받는 데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본다가 목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제가 그리고 저희가 가르친 학생들이 역전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능 문제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죠.
이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설이나 또는 뭐 이제 그냥 EBS 문제처럼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엄선 끝에 심지어 이제 교육과정 전체를 다 검토하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회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평가원 문제랑 이제 평가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사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학평 같은 것들 또는 이제 뭐 EBS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둘이 비교해봤을 때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죠? 그 질적인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평가원이 지켜야 되는 그런 족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낼 때 반드시 이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족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작문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미 교육 과정 속에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글을 쓸 때는 어떠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배웠어요. 이것은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원이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 비문학 지문을 쓴다고 한다면요. 그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들이 가르친 교육 과정에 벗어나는 지문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평가 기출을 보더라도 이제 현행 교육 과정에 가장 가까운 한 2017년, 8년 이후부터의 이제 평가 문제 다 보시면요. 단 한 개도 그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작문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구조를 안다면, 역으로 말해서 내가 평가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쓸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이 글을 다 이해하거나 또는 배경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저의 호기심이 첫 번째였어요. 바로 그 호기심을 시작해서 저는 한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모든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 검토를 해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정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야. 기출문제를 보고 지문의 구조를 보는 거야. 구조를 보면서 이 논리 구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요.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때려 붓지 않더라도 엄청 많은 노력과 그 내실 기반이 없더라도 수능을 날로 먹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존재한다면, 이런 개꿀 방법 존재한다면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도 안 했겠냐?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누구나 하지 않았겠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건 이제 평가원이나 혹은 뭐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숨기고 싶은 요소겠죠.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능, 딱 그 평가 문제만 잘 풀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이건 반드시 수능이나 또는 리트 같은 그런 시험들에만 적용이 되는 딱 굉장히 날카롭고 좁은 핀포인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겠죠. 자, 두 번째는 범용성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하실 때는 당연하게 이제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거의 병행하면서 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출제한 그런 문제에만 통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용성이 없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같은 정식 파이터들에게만 유효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3개월 만에 전학부 1등을 맞아가지고요. 고려대학교 입학을 했고요. 반년소에서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마찬가지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후에 제가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의 한 7년, 8년 정도 이제 서울권에서 과외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원래 이제 로스쿨을 좀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과외 요청들이 굉장히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학원에서 아예 그냥 강사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인터넷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론은요, 검증된 방법론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난 진짜 역전하고 싶다, 나는 뛰어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뒤쳐져 있고 남들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남들 똑같은 인강 들으니까 똑같은 거 듣고 남들이 다 푸네? 다 푸는 문제집이네? 나도 똑같이 풀어야지 하는 건 따라가는 거고요. 그거는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즉, 모든 판단에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게 필요하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것도 사실 똑같아요. 어떤 커리큘럼을 듣든지 간에 뭘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따라가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이게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건지 어떻게 아냐? 그건 수능에 뭐가 나올지 미리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공부한 내용에서 그게 그냥 내가 이걸 이해했다, 외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나의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배웠어. 이 개념이 어떤 거래? 라고 뭔가 배웠을 때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또는 이전 기출문제 중에서 어떻게 이게 출제가 되었나?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시면서 즉 문제 쓰는 그 방법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이런 거야. EBS 수능 특강에 뭐 어떤 문학 작품이 나왔어. 가지고 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문학 작품 어떤 뭐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 소설의 전체 줄거리 다 외워. 전체 줄거리 다 외우고 뭐 누가 나온지 싹 다 외우고 이 작가의 특성 다 외우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 중 하나예요. 왜냐면 그거 전체가 우리가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출제된다고 보장도 없잖아. 심지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수능에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풀어낼 수 있기 위한 개념들, 똑같이 풀어낼 수 있기 위한 원칙들을 수립을 해야겠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전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원칙 뭐였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두 번째는 내가 배운 내용, 내가 암기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역으로 생각해본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언제나 실전처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그냥 공부할 때 그냥 문제 풀고 연습할 때는 뭐 한 문제 한 뭐 10분, 20분 들을 수도 있겠지 라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공부법입니다. 이제 뭐 나중에 오답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처음 연습할 때 문제를 풀 때만큼은 정말 실전에서 푸는 것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촉박한 시간 속에서 부담감을 가진 상태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그 실전과 연습의 괴리가 생기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온전히 실전에서의 정말 수능에서의 여러분들의 성과로 치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연습을 하거나 뭐 모의고사 풀 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아이패드나 또는 이제 패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페이퍼를 풀더라도 스탑워치를 두고 문제를 풀잖아요. 자, 이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시계와 또 이제 인쇄된 인쇄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펜을 가지고 푸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수능장 가서 문제를 풀 때와 똑같이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사소해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공부한다. 두 번째, 내가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떻게 문제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세 번째,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매 순간마다 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언제나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요, 반드시 3개월 내로 1등급 또는 만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규반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어에서만큼은 뭐 매번 그런 판단하는 순간들 또는 매번 그 고민하는 순간들 그 시간들이 아깝다면 뭐 정규반 수강하셔가지고 같이 수능에서 대역전극을 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전체 뭐 1등급 신화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냥 말로만 들릴 뿐이지 아 진짜로 누가 3개월 또는 4개월 안에 노베이 상태에서 1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사실 여러분 주변에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저는 뭐 7등급이 1등 됐다고 해서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커리큘럼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